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향후 이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부동산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이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여쭙고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뭐 그래서 그 가상화폐 관련돼서 열풍이 불고 있는 그러한 시장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여태까지 소외받았던 부동산들이 이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더불어서 향후에 그만큼 지금 현재 가상화폐만큼의 이제 큰 광풍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고 있고요. 현재 조금 좀 앞서가시는 분들은 향후에 은퇴 이후에 매월 월세 받는 그러한 제3의 연금 개념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이만큼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간략해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식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지 또 여기에 발맞춰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책적인 부분들은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지금 기존의 화석 연료를 사용한 에너지 사업을 재생에너지, 바람과 물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쪽으로 굉장히 그 정책 방향이 전환되는 그러한 시기이다 보니까 정부의 보조와 정부의 정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발맞춰 갖고요. 현재 3020 부동산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 또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갈 수 있는지 여기에 어떤 점을 주포인트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계획을 보시면요. 2030년까지 48.75 기가와트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용량 보고 결국은요. 민간과 관이 합쳐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신규 설비 용량의 절반을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마련한다. 결국은 반은 민간 사업이 진행하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민간 사업이 진행하는 지역이 과연 어떤 지역이고 어떠한 지역이 또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지, 원전의 유휴부지 혹은 노후한 석탄 발전 폐지 부지 등을 사용해서 태양광 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소를 짓겠다는 얘기고요. 이를 태양광 부지로 활용하여 10대 프로젝트 선정 및 육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살펴보면요. 현재 그 신규 설비 용량 공급 계획 보시면요. 총 24.6 기가와트입니다. 이 중에서 농가 태양광 설치 15기가와트인데요. 보통 지금 농가라고 하면요. 농가, 주택 위에 올라가는 것이 있고요. 일단은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에 올라가는 게 있고요. 플러스 여기에 보통 농가 같은 경우에는 목축이나 또 이런 소나 돼지를 키울 수 있는 건물들이 있죠. 이러한 건물 위에 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주택이나 또한 이렇게 기본 창고 같은 용도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사용할 때는 전기를 살 수 있는 한전에서 사는 그 비용을 100으로 놓았을 경우에 농가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많게는 1.5배까지 쳐줍니다. 그래서 농가에 또 다른 수입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책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협동조합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 7.56 기가와트인데요. 요거는 마을에서 소규모 마을에서 발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나이가 좀 많이 들었고요. 또 농사 특히 쌀 농사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좀 많이 없어지는 그러한 시기이다 보니까 또 다른 수입원을 창출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협동조합인데 이 소규모 농가 마을 위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발전을 해서 또 여기에 나오는 수익을 이웃 주민들과 같이 논아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자가용 시설 확대로 해서 2.1 기가와트 주택 건물 등인데요. 마찬가지로 토지 외에 현재 사용하는 주택이나 건물 위에 이런 태양광 발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했을 경우에 일반 전기보다도 가격을 조금 더 높게 받아서 수익을 더 높여 올려주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그
정책 방향 중에 일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요. 지금 개발 계획을 보면은 지금 관에서 하는 겁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소에서요. 소유 원전 관련 부지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내년에 400메가와트 올해죠. 2018년에 현재 400메가와트 규모의 구축 예정입니다. 결국은 석유나 석탄을 이용한 화석 에너지를 이용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없애고 향후에는 재생에너지로 좀 이런 정책적인 방향이 변화한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고요. 발전 5사 공기업, 한국, 남독, 중부, 서부 등 이러한 발전 5사 공기업들이 노후한 석탄 발전소를 폐지해서 이러한 부지를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기존 그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화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를 점차 줄여가겠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몇 가지 보시면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전국 폐도입니다. 전국 폐도, 휴게소, 주차장, 고속도로 상부, 방음터널. 결국은 도로도 사용하지 않는 상층부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고요. 휴게소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하단부는 주차장으로 기존에 사용할 수 있지만 상단부 같은 경우는 발전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발전시설을 갖출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그러한 방향성인 것 같고요. 매년 10메가와트씩 총 110메가와트 규모의 설비를 구축하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한수원, 현대차 공동으로 유유부지를 이용해서 태양광을 발전시키겠다라는 태양광 발전소를 계속 짓겠다는 얘기고요.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하는데요. 소유한 댐이나 호수,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에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현재 유지를 갖고 있는 지목이 유지인 경우에도 이런 발전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지에 대한 활용도 과거에는 전혀 쓸모가 없었죠. 보통 유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기 상당히 힘들고요. 이렇게 물이 차 있어서 사용 용도가 굉장히 없었던 토지인데 현재는 이 발전소용으로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있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 개발 허가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방법만 조금 고민을 하시면은 굉장히 또 다른 사용처로 현재 생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유지 위에 이렇게 개발 계획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단 이게 지금 현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만 하지만 현재 법 규제가 완화되면 일반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보면요.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발전 6사 공기업에서 영해농지에 태양광 설치 또 3,500메가와트 규모의 설비 예정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농지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 그 바다를 메워서 농지를 만들어 놓은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러니까 바닷물이 그런 염류라 그러죠. 그래서 이 염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러한 농지 위에다가는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겠다 그러한 얘기인데요. 이러한 부분들 염도가 높은 토지를 사용 목적에 원래 농사용으로 사용을 못하는 그러한 토지도 또 다른 사용처가 생긴 것 같고요. 수도원 매립공사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산업 등과 연계해서 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으로 풍력 설비 구축 예상. 그래서 이 풍력과 태양광이 같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에너지 사업 자체가 발전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이 발전소를 지은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을 같이 연관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융복합 이런 문화도 발전이 많이 되는데요. 발전소와 더불어서 관광산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단지 개발인데요. 특히나 이 수도원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단부에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현재 태양광 발전소로서 발전을 하겠다 이런 방향성인 것 같고요. 결국은 전국의 임야나 농지 중에서 관리지역 같은 농림지역은 지금 발전소를 짓지 못하는 지역이 많은데요. 이러한 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이나 혹은 유유
주택이나 혹은 옥상을 이용한 발전 계획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을 맥락으로 했을 때 경매 물건을 좀 몇 가지 좀 추려봤습니다. 추려봤는데요. 사실 경매 물건을 살펴보실 때요.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개발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개발 행위 자체는 해당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소가 생기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규제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도로가 굳이 4m 이상의 폭을 꼭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각 지자체마다 좀 틀린데요. 다만 해당 민가가 있는데 이 민가에서부터 태양광 발전소까지 거리, 민가의 숫자에 따라 틀립니다. 5가구, 10가구, 10가구 이상에 따라서 이 거리, 이격 거리가 200m, 500m 등 틀립니다. 그래서 이격 거리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지구가 중요합니다. 도시 외 지역에 이러한 발전소를 많이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농림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조금 힘들다라고 보시고요. 농림지역도 많이 힘듭니다. 특히나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진흥구역은 아예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힘들다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관리지역에서 보셔야 되는데 특히 임야 상태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임야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인목도, 나무죠. 주위에 이렇게 나무의 숫자가 일정 부분 면적 위에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또한 경사도를 보셔야 됩니다. 경사도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경사도 자체가 지금 많으면은 아예 짓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경사도 자체가 보통 우리가 했었을 때 이 경사도 자체가 15도에서 22도 정도가 각 지자체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너무 경사도가 높으면은 개발 행위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 자체를 못 짓는데 이 높은 경사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 잘 나타나 있는데 지금 인목도가 없죠. 지금 나무 같은 경우 주위에 없고요. 경사도 완만하게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경우가 현재 태양광 발전을 지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농지 내에 있습니다. 농지 내에 있는데 밑에 보면은 지금 자세하게는 안 보이는데요. 축사입니다. 축사. 이 축사를 이용해서 농지 내에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림 지역에서 축사를 지을 수가 있고요. 이 축사를 지은 상태에서 상단부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또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약 1.5배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그 지자체하고 한전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농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그러한 토지들을 그 경매 시장에서도 많이들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현재 안성에 있는 그러한 토지인데 경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감정가 4억인데 최저가 2억 1천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3,200평. 보통 우리가 토지를 하실 때요. 관리지역이냐 농림지역이냐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지역지구에 이러한 경우에 이런 태양광 발전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첫 번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역지구를 먼저 살펴서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익성이죠. 평당 한 10만 원 정도대까지가 지금 마지노선으로 보는데요. 평당 10만 원대가 한 7.2%대 나옵니다. 이유는요. 보통 우리가 100kW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월 240 정도 지금 예상이 나옵니다. 월 240 나오는데 토지가 500평 정도 많게 지금 한 300평에서 잘 나오는 데는 300평인데 한 500평까지 되는데요. 이 500평 단위를 평당 5만 원짜리를 찾으면은 2,500만 원이겠죠. 2,500만 원에 100kW 때 한 1억 7천에서 한 1억 8천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계산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사기 전에 수익성을 나눠야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100kW 대에 나오시는 게 월 240 정도 계산을 하시고요. 토지가 평당 5만 원씩 했을 때 2,500만 원. 이 중에서 100kW 나가시면 1억 7천에서 1억 8천까지가 나옵니다. 결국은 합치시면은 2억 2천에서 2억 3천까지가
플러스 인허가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2억 3천 정도 나가시면 대출이 한 1억 3천 정도 나옵니다. 1억 3천 정도 나오는데 원리금이 한 180 정도 빼시면은 월 한 60만 원대 나옵니다. 월 한 60만 원대 원리금 빼고 월 60만 원대 나오시면은 결국은 토지 가격이 맥심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가 나와야 연으로 따지면은 약 7.2%대 임대 수익률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수익성으로 따져서 봤을 때 토지를 매입하실 때 평당 10만 원 미만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거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사실 지금 3,200평에 2억 1천 정도가 나오면요. 금액으로 따져보면은 한 평당 한 7만 원 정도 나오겠죠. 이 7만 원 정도 나오면 수익성은 나오는데요. 지역지구를 보셔야 되고 이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임목도나 보시면 임야죠. 임목도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들어가는 진입로 상황과 말씀드린 경사도와 임목도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그러한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 잠깐 살펴보시면은 3억 9천에 1615만 원인, 1615평인데요. 3억 9천, 현재 지금 3억 9천 정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 평당 한 3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금액은 괜찮습니다. 금액은 괜찮은데 지금 보시면은 1600평이니까 1600 아니죠. 1600이면은 30만 원 정도 되네요. 금액이 지금 안 맞네요. 그렇죠? 금액이 조금 수익성 부분은 조금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셔야 되고요. 다만 종별이 유지입니다. 유지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현재 물이 차 있는 유지가 있고요. 물이 없는 이러한 맨 땅에 위에 올라와 있는 이러한 유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다만 1615평이면은 평당 만 원이면 1615만 원이죠. 근데 금액이 지금 한 3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문자 상담 내용 것을 추려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98평인데 6천만 원인데 4200평이죠. 평당 지금 한 4만 원 정도 되죠. 이런 것들은 수익성이 나오죠. 수익성이 나오는데 지금 도로가에 붙은 임야죠. 이러한 임야인데 자, 임야와 전답 농지가 있는데요.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 전용 부담금의 평당 한 30%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30% 나가기 때문에 농지 전용 부담금을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야가 훨씬 낮습니다. 낮는데 다만 지금 요 경사도하고 임목도 정도는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나올 것 같은데 임목도하고 경사도 혹은 또 진입도로가 필요합니다. 개발 행위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만 잘 따지시면 요 물건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을 가져보도 되는 그런 물건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태양광 발전 관련돼서 정부의 정책과 실제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나온 경매 물건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에도 올해 특히 이런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3의 연금이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꼭 연금이 내가 매월 불입을 해서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가에서 나오는 그러한 임대료를 연금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이러한 태양광 발전에서 나오는 매월 수익도 연금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지금 계속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노후에 꼼꼼히 좀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